여러분, 뭉칫돈 흐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뭉칫돈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적금으로 몰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럴만 하더라도 예적금 증가액이 2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2조 7천억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게 예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뭉칫돈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뭉칫돈의 흐름이. 여러분, 22조 7천억이라는 돈은요, 이게 통계 편제가 2002년에 이런 예적금 증가액, 쉽게 말하면 정기 예적금에 대한 통계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어요. 20년 만에 최대폭. 이 말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래, 단군 이래 지금 예적금으로 가장 많이 돈이 썰려들어간다는 이야기. 썰려들어간다는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예적금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도 보면 말입니다, 실제도 보면 2021년 12월 말에 5대 시중은행만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5대 시중은행만 국한돼서 총 수신액이 1754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말에는 1788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기예금 잔액 보세요. 정기예금 잔액이 654조 9천억 원에서 666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5대 시중은행에서만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금융권 전체로 하면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고나 이런 때는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돈의 흐름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행으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돈, 이런 돈들이 무서워서 부동산은 세금 폭탄 때문에, 주식시장은 변동성 때문에 이게 예적금으로 몰린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요, 이게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적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청년 희망적금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금인데요. 쉽게 말하면 최대 이자율이요 10.14%에서 10.49%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말입니다, 평균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 5% 버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엄청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버는 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버는 그 수익률이 5% 넘지 않습니다. 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어떤 청년 희망 적금은 10%라고 그러면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 몰립니다. 실제 말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입니다. 2년 만기. 2년 만기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 넣을 수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죠. 거의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가 몇 갑절 모였습니다. 290만 명이나 모였어요. 29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청년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인데 뭐 정책은 또 정책이니까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적금으로.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 더 이 돈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라고 내놨거든요. 청년 도약 계좌라고. 이게 30만 원 정도 내가 적금을 하면 말입니다. 내가 30만 원 정도 적금을 하면 10년간 정부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는 거의 5,754만 원. 내가 넣은 돈보다가 정부의 보조가 더 커. 그래 10년이 되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도 또 난리예요. 여기도 난립니다. 여기 아마 시작이 되면 인정사정 없을 겁니다. 물론 부모가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전제도 나오고 뭐 전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여러분 청년 희망 적금이나 청년 도약 계좌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청장년층이 돼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저축은행에서도요 특판이라는 게 있고요. 시중 5대 시중은행에서도요 예금 금리를 지금 올리는 추세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우리 금리가 아무리 적게 올라가도 2%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2%.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가 차라리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넣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투자의 흐름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다. 뭉칫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금 적금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서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거지만 지금까지는 예금 적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데 위험을 회피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우리가 재테크 수단 중에 지금의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야지만이 결론적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